둘째 날 사진을 보니까 크리스마스 분위기의 그런 스타일링하고 무대에 올라오신 거예요. 둘째 날 공연을 갈 걸. 네, 오늘은 콘서트 후기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걸그룹 이달의 소녀 활동 이후에 솔로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계신 두 아티스트가 있죠. 바로 이브님과 추님인데요. 두 분 다 올해 음반도 발표하시고 활발히 활동을 하고 계신데 올해 또 두 분 다 솔로 콘서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두 콘서트에 다 다녀왔기 때문에 이 두 분이 사실 교류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엄청 친하신데 또 음악적으로 방향을 보자면 완전 다르단 말이죠. 이런 부분이 또 재밌기 때문에 공연 후기들 어땠는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브님 공연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이브님께서는 저희 채널에 인터뷰로 직접 출연을 하셔가지고 또 얘기를 해주시기도 했지만 코스믹 크리스피 투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투어 공연의 마무리를 서울에서 9월에 개최했었습니다. 투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해외에서 진행했던 공연들과 거의 구성이 비슷하긴 했지만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었어요. 우선 통역 없이 이제 진행을 한국어로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브님께서 제일 편한 언어가 한국어 아니겠습니까? 공연 중간에 있는 Q&A 시간에 질문들이 한국어로 되어 있어서 편하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 그 외에도 공연 구성적으로도 좀 차이가 있었는데 우선 오프닝 공연 겸 게스트로 이번 앨범 아이보라는 트랙에 피처링 해주신 브레티라는 가수분께서 직접 내한을 하셔가지고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브레티님은 멕시코 출신의 아티스트로 알고 있는데 이 공연만을 위해서 또 특별히 내한을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오프닝 공연으로 본인의 곡들을 부르시고 또 이브님과 함께하는 공연 무대도 있었는데 이런 무대 매너라든지 퍼포먼스를 하실 때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잘하시더라고요. 이브님과 함께 하실 때도 두 분이 이렇게 좀 방방 뛰는 그런 에너지가 또 굉장히 잘 어울리는 느낌도 있었고 그리고 또 재밌었던 게 브레티 이분이 이제 본인의 공연을 끝마치고 나서 2층 좌석으로 올라오셔서 거의 제 근처에 좀 앉으셔가지고 공연을 끝까지 또 보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근처니까 브레티님께도 공연 잘 봤습니다라고 인사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공연이 이제 막 다 끝나기 조금 전에 이제 먼저 이제 나가시더라고요. 아마 공연이 끝나고도 이브님을 뵙기 위해서 이제 다른 일반 관객분들보다는 조금 먼저 일어나셨던 것 같아요. 잘 봤다는 말씀을 이제 못 드려서 좀 아쉬웠는데 아무튼 굉장히 좋은 무대를 봤었고 그 다음에 커버곡 이제 한국 공연에서만의 특별한 커버곡도 있었는데 이브님께서 이제 저희 인터뷰에서 좀 특별한 커버가 있을 것이다라는 예고를 해주시긴 했지만은 아이유님의 러브인저를 불러주실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가지고 엄청 뜻밖의 선곡이었던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좋아하시는 노래이기도 했겠지만 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런 메시지를 생각해서 부르시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은 들었어요. 그 외에 공연의 전반적인 내용은 이제 이브님께서 지금 벌써 세 번째 EP, 소프트웨어 EP를 발매하셨기 때문에 그동안에 발표하셨던 곡들을 거의 대부분 들어볼 수 있는 그런 무대였고요. 또 단순히 노래뿐만 아니라 이제 댄서분들과 함께 안무도 함께 하시면서 이제 공연을 채우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또 이날 공연은 1층 좌석은 스탠딩으로 공연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브님과 함께 좀 뛰어놀면서 공연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2층 좌석에 앉아서 보긴 했지만요. 그리고 이날은 오랜만에 서울에서 공연하시기 때문에 이브님의 가족분들이라든지 멤버분들도 함께 오셔서 또 응원해 주시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곡이었던 엑스마키나를 발매 전에 들어볼 수 있었던 공연이었던 것도 하나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대 연출이나 이런 것도 이따가 이제 말씀드릴 추우님의 공연과 굉장히 큰 차이점이지만은 무대 장치나 이런 것들은 조금 최소화를 하시고 대신에 조명을 곡마다의 리듬이나 그런 분위기에 맞춰서 다양하게 사용하신 게 이 공연에서의 또 하나의 포인트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공연 굉장히 재밌게 보고 왔고 특히 좀 일렉트로닉이라든지 좀 댄서블한 곡들 이런 곡들이 많으니까 보는 내내 이 흥이 끊이지 않는 그런 공연이었어서 굉장히 좋았었고 확실히 이브님께서 발표하신 곡 중에도 이렇게 공연에서 듣기 좋은 곡들이 참 많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핸드폰이 이 공연 이후에 고장이 났다는 그런 제보들이 그 SNS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요. 제가 아까 조명 얘기를 드렸지만 무대를 카메라로 촬영을 했을 경우에 이 조명으로 인해서 카메라가 고장 나신 분들이 관객분들 중에 꽤 많았다. 근데 이건 사실 아티스트 측이나 공연을 준비하는 측이 잘못을 하신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이 강한 빛이라는 거는 어쨌든 센서로 그 카메라의 센서로 바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 카메라 센서라는 게 굉장히 섬세한 그런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라도 너무 강한 빛이 이제 바로 들어오는 거를 촬영하시면은 좋지 않고요. 이 공연뿐만 아니라 다른 공연도 가시면은 이 조명으로 인해서 카메라 고장나는 사례가 사실 그렇게 드물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카메라를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물론 이제 당연히 저도 이 영상들을 찍었고
요즘은 이제 공연장에서 그런 촬영하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풍경이긴 하지만 굉장히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이내 공연 또 조명 연출이 화려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그런 현상이 좀 많은 분들에게 벌어졌던 것 같고요. 저도 사실 이 공연을 다녀온 이후에 보니까 카메라가 좀 이상했어요. 사실 저는 정확히 이 공연 때문이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고 다른 이슈였을 수도 있겠지만은 며칠 정도 있다가 핸드폰을 자세히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다행히 이제 저는 보험이 있어서 수리비가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아무튼 여러분 카메라 쓰실 때 뭐 이런 핸드폰 카메라뿐만 아니라 좀 더 이제 그 큰 카메라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추님의 콘서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에서 며칠 전에 열린 그 따끈따끈한 콘서트입니다. 첫 눈이 오면 그때 거기서 만나라는 좀 긴 제목으로 열린 공연이었고요. 추님도 뭐 여러 번 이제 해외 투어를 다녀오시기도 했었지만은 이번 공연은 투어가 아닌 서울에서만 열린 공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이니콘이라는 컨셉으로 2년 전에 그러니까 하울 앨범을 발매하시고 나서 첫 번째 타이니콘이 있었고 오랜만에 두 번째 타이니콘이 열렸는데 사실 이 뭐 타이니콘이라는 개념이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사실 제 느낌에는 일반적인 콘서트와 그렇게 다르진 않았어요. 네. 좀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은 중간에 추님께서 이제 오신 관객분들의 좀 사연을 읽어드리는 코너가 조금 길게 있었다는 것 정도가 차이인데 공연 이제 셋리스트의 트랙 수도 그렇게 적지 않았고 토크의 비중이 엄청 긴 것도 아니기도 해서 뭐 일반적인 팬콘의 느낌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콘서트에 가까운 그런 구성이었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이브님과 마찬가지로 추님도 이제 지금까지 3장의 EP를 발매하시고 나서 열린 콘서트이기 때문에 지난 솔로곡들 대부분의 곡들을 다 들어볼 수 있었고 이달의 소녀 시절에 발표하셨던 하트어택의 무대도 또 볼 수 있었죠. 제가 알기로는 지난 타이니콘에서는 이 하트어택을 좀 밴드 편성으로 바꿔서 부르셨기 때문에 오리지널 버전의 하트어택을 이렇게 무대에서 콘서트 무대에서 선보이는 거는 굉장히 오랜만이었다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좀 특별한 무대가 됐을 것 같고 제가 셋리스트를 살펴보니까 독특하게 첫 번째 그 솔로 데뷔 EP에 있던 하울이 유일하게 공연에서 빠진 곡이더라고요. 이번 공연의 그런 감성과 조금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하울 무대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살짝 아쉽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울을 제외한 거의 모든 솔로곡들을 다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공연이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약간의 커버곡들도 들어볼 수 있었는데 커버곡들을 별도의 무대로 준비하시기도 했지만 중간에 있는 그 라디오 사연 코너에서 사연 하나 읽으실 때마다 그 사연에 이제 그 신청해주신 노래들을 또 같이 커버를 해서 불러주시더라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이제 서로 선곡이 달랐기 때문에 이 공연 이틀을 다 다녀오신 분들에게는 다른 무대를 볼 수 있는 그런 또 재미 포인트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추님이 워낙에 노래도 잘하시잖아요. 이번에 저는 이제 추님의 이런 공연을 제대로 본 건 처음이었는데 굉장히 무대를 본인 입장에서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이끌어 가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라이브에서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특별히 아쉬웠다거나 좀 큰 실수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즐겁게 보고 온 공연이었습니다. 이분님의 공연과는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감성이 많이 다른 공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브님 공연 스테이지 자체가 굉장히 미니멀하면서 대신에 조명이라든지 이런 화려한 느낌으로 승부를 많이 본 콘서트였고 이번 추님의 공연은 무대 장식부터 굉장히 아기자기한 느낌, 추님의 집이라는 컨셉으로 이런 여러 가지 가구나 아이템들을 배치해서 뭐 소파도 있고 책장도 있고 침대도 있고 뭐 침대에 누우시기도 하고 한편의 연극 같은 그런 아기자기한 무대 구성을 볼 수 있었던 게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차이점이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브님 공연은 스탠딩이었는데 이번 추님의 공연은 좌석으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제 함께 호흡하는 느낌이 덜 했을 수도 있지만 그런 아쉬움을 많이 할 수도 있도록 추님께서 이제 공연 막바지에 자리 전체를 한 바퀴 이제 도시면서 관객분들과 다 가까이 가셔서 이렇게 눈을 맞춰주시기도 하고 인사도 해주시고 이런 시간도 있었고요. 또 좋았던 게 이제 공연이 끝나고 나가는 길에 이제 추님께서 메시지가 있는 엽서를 하나씩 나눠주시면서 한 명씩 인사를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이런 콘서트를 많이 안 가봐서 잘 몰랐는데 이거를 하바회라고 부르더라고요. 하이바이회라고 불리는 것 같은데 저는 공연 보고 나올 때 이런 거에 또 처음이어서 굉장히 또 좋았던 시간이었고
이제 이 엽서를 받을 때 한 5초에서 10초 정도는 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추님께 한 마디 정도는 건넬 수 있는 또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좀 낯설어서 그냥 이렇게 인사만 하고 나왔는데 아무튼 좋았고, 이브님 공연에서 이제 엑스마키나를 특별하게 들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번 추님의 공연에도 또 특별한 요소들이 있었는데, 우선 백인타운, 이 추님의 Only Cry in the Rain 수록곡이고 또 뮤직비디오도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백인타운 이 곡을 좀 안무를 새롭게 제작을 하셔가지고 이번 공연에서 처음으로 선보여 주셨고요. 또 저도 사실 굉장히 기대했던 게, 추님께서 이번 1월 7일에 컴백을 앞두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신곡을 하나 정도는 들려주시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제 기대대로 이제 앵콜 곡으로 새 앨범의 수록곡 첫눈이 오면 그때 거기서 만나라는 이 공연 제목과 같은 노래 제목이죠. 이 신곡을 들려주셔서 굉장히 또 특별한 재미가 되었던 신곡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마 타이틀곡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수록곡이지만 굉장히 좋은 느낌의 곡이었고, 또 이번에 정규 앨범을 준비하시는 만큼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모먼트였습니다. 오프닝이 약간 드레시한 느낌, 안무가 있는 무대를 하실 때에 조금 더 활동적인 느낌, 그리고 앵콜에서의 겨울 무드의 느낌까지 좀 다양한 무드를 선보이신 이런 포인트도 저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추님께서 본인의 거의 모든 곡에다 불러주셨는데도 더 공연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었고, 근데 그게 좀 아쉬웠어요. 저는 추님이 이제 그 공연 포스터도 그렇고 좀 레드톤의 옷을 입으셔가지고, 그 추님 하면 또 이제 레드톤의 이런 옷들을 굉장히 좀 아이코닉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제가 갔던 첫째 날에는 이런 뭐 레드톤의 의상이라든지 크리스마스 느낌의 스타일링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뭐 저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있었는데, 둘째 날에 사실 보니까 주님께서 엄청 크리스마스 분위기의 그런 스타일링을 하고 무대에 올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둘째 날 공연을 갈걸 이라는 후회를 살짝 할 뻔했는데, 어떻게 보면 뭐 제가 저 혼자만의 좀 기대가 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번 공연이 약간 스토리가 있었거든요. 첫눈이 오기를 기다리는 하루라는 컨셉으로 아침부터 밤까지, 그리고 한밤중에 첫눈이 내리는 걸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하나의 스토리 흐름이 있었고, 공연도 거기에 맞춰서 뭐 아침에 이제 라디오를 듣는다든지 이런 식의 흐름이 있긴 했는데, 제 생각엔 이 공연 중에는 사실 하루라는 흐름에 맞춰서 준비한 공연이라는 컨셉이 살짝 공연 자체와는 조금 겉도는 느낌이 들긴 했어요. 실제 공연에서의 뭐 퍼포먼스나 아니면 흐름과는 별도로 존재하는 그런 느낌? 오히려 제 생각엔 조금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심플하게 했었어도 되지 않나? 공연 자체의 내용이나 퍼포먼스의 문제는 아니긴 하지만은 전달하기가 좀 어려운 방식으로 이제 컨셉을 구성하셨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브님의 코스믹 크리스피 투어 서울 공연과 추님의 첫눈이 오면 그때 거기서 만나, 이 두 가지의 공연을 좀 비교해서 살펴봤고요. 이 공연 자체가 어쨌든 이 두 아티스트의 그런 지향점에서의 차이를 잘 보여준다는 게 저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정말 에너지, 역동적인 느낌, 그리고 좀 그 힙한 감성,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진 그런 이브님의 공연과, 또 뭔가 아기자기하면서 다채롭기도 하고 또 연극 같은 요소도 볼 수 있었던 추님의 공연, 이 서로 다른 아티스트들의 느낌이 공연에서도 그대로 묻어나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두 분 다 이달의 소녀라는 하나의 그룹에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 두 아티스트를 다 좋아하시는 팬분들도 굉장히 많지 않으셨을까 싶고, 뭐 어쩌면 이 두 공연에 다 가신 분들도 또 많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 공연대에 다녀오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또 어떠셨는지 의견 남겨주시면 저의 감상과 비교해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추님의 경우 이제 정규 앨범 발매를 정말 코앞에 앞두고 있고, 또 이브님도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 새 작업을 또 준비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뭐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이브님의 앨범이나 추님의 앨범이 팬분들 뿐만 아니고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반응이 좋았었단 말이죠. 이거 잘 만든 앨범이다 이렇게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또 내년에도 정말 멋있는 작품들 많이 보여주시기를 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